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특히 오늘 이제 참석해 주신 졸업생 멘토 두 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김형석 졸업생인데요. 이렇게 손 좀 흔들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13학번이고 졸업은 이제 19년도 2월에 했고요. 그리고 현재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버 개발자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취업 경험들 굉장히 많고 또 여기저기 열심히 노력도 많이 했던 친구여서 다양한 경험을 많이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일하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전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졸업생으로 14학번 김건욱 졸업생이 예, 참가해 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인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네, 그래서 먼저 안내가 됐었지만 이게 입사해서 되게 길던데 하여튼 AI 서비스 플랫폼 뭐 이런 팀에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또 이제 그렇게 성공적인 취업을 졸업하자마자 이렇게 했는지 이런 스토리를 아마 오늘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IT 서비스가 어떤 걸 얘기하는지 아직 재학생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SKT나 KT 같은 회사도 IT 서비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는 IT 서비스 기업이다라고 하면 이제 네이버나 뭐 카카오 같은 이런 어떤 회사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뭐 배달의 민족이니 또 티몬이나 또 뭐 놀러와 뭐 이런 사이트들 야놀자인가요? 참 그런 사이트들도 이제 IT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그런 어떤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 많은 기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또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좋은 경험들 잘 전해 받으시고 또 여기 들어오신 많은 분들도 이렇게 취업에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오늘 이제 원래 소개까지만 하고 이제 퇴장하기로 했어요. 왜 또 졸업생들이 뭐 편하게 얘기하려면 제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자유롭게 질문도 하시고 또 오늘 참 진행을 김태현 학생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4학년이고요. 오늘 이제 세션 준비와 진행을 담당을 해주기로 해서 질문을 아마 좀 준비를 했을 거고요.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 위주로 질문을 준비했을 거고, 진행하면서 학생들 질문도 받고, 뭐 이런 부분들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잘 부탁드리고요. 졸업생들 와줘서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간단하게 멘토님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먼저 김현석 멘토님부터 간단하게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3학번 김영석이라고 하고요. 저는 19년 2월에 졸업을 했고 19년 7월에 인턴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8월 말에 정규직 전환돼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김영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4학번 김건욱이라고 하고요. 올해 졸업을 했고, 3월에 인턴으로 입사해서 6월에 정규직 전환이 됐고요. 이걸 처음 들어보셨을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약간 AI나 B2B 하는 회사고요. 거기에 이제 AI 서비스 플랫폼실에서 서버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하는 일은 주로 플랫폼 서비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게임이나 왜 뭐 인베디드 같은 뭐 여러 가지 진로 분야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처음부터 이제 진로를 정하고 준비를 하신 건지 아니면 뭐 정하셨다면 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아니면 정하지 않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먼저 김영서 멘토님부터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한 4학년까지도 이제 취업해야 된다는 생각을 사실 안 하고 있다가 4학년 이제 초부터 이제 내가 취업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저는 3학년 때 이제 웹 서비스 설계라는 과목을 들었었는데 이제 그 과목이 제일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웹 서비스 설계라는 과목에서 처음 이제 웹 개발을 접해봤고 이제 팀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서버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만드는 걸 주로 했었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사용자 뭐 UI 흔히 프론트 엔드라고 하는 그런 쪽을 만드는 게 사실 좀 재미가 없었고 오히려 이렇게 무슨 로직을 만드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취업을 하게 되면 약간 IT 서비스 회사에 서버 개발 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4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알아보고 그 IT 서비스 회사들에 뭐가 필요한지 알아보면서 준비를 해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런 거 보면 좀 어렵게 나와 있는 편인데 4학년 때 처음부터 막 잘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막 저도 읽어봤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보면 뭐 어떤 게 그러니까 막 뭐 대표적인 뭐 카카오나 뭐 네이버 이런 데 읽어보면 막 레스트풀 뭐 API 막 이런 거 막 요구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 뭐 이해하셨나요 처음부터? 아니요, 당연히 이해를 못하고 사실 지금도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좀 어려운 개념들인데 네, 뭐 사실 신입이든 여러 군데 이제 면접 본 경험도 좀 있는 편인데 네. 이제 보통 보면 회사에서 그렇게 대문에 걸어놓는 요구 사항이 되게 엄청나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거기 써 있는 걸 모두 다 만족하지는 않아도 이제 가능성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거기 있는 뭐 내가 가고 싶은 회사를 이렇게 정해서 이제 그 회사가 원하는 역량을 좀 알았으면은 이제 모두는 아니더라도 하나를 알더라도 좀 깊이 좀 관심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웹 개발을 이제 해야 되겠다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2학년 끝났을 때, 물론 지금 다들 쓰고 계시기는 하지만, 저 지금 현재 학과운피죠. 이제 학과운피 지금 터무니없이 부족하긴 한데, 한두 달 꼬박 밤새면서 만든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 재미를 느끼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직 그때 당시만 해도 서버를 할지 프론트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저는 해보니까 이제 프론트에 UI 직접 만지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렵고, 이제 백엔드, 형석 선배님처럼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비즈니스 로직을 만드는 거를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백엔드 위주로 공부하게 되었고요. 백엔드 공부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이제 면접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프론트엔드가 좀 어렵나 보네요. 약간 아니면 재미가 없나요? 약간? 직접 UI,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미적 감각 이런 게 조금 별로여서 그런 해보니까, 네네. 해보니까 조금은 이런 거 다루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저한테는. 약간 그런 것도 필요하나요? 그런 거 디자이너 영역 아닌가요? 그런 거는? 미적 디자이너 감각이나 이런 게? 영역이긴 해도 엄연히 구현하는 사람은 프론트엔드 개발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할 때는 디자이너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할 때는. 그래서 그때는 어느 정도 디자인까지 조금 해봐야 돼서 그때 그래야지 조금 또 나중에 힘들다는 뭐 거죠. 회의할 때 맞고 이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졸업을 하면 보통 이제 혼자 공부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주로 뭐 혼자 공부를 하신 편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모임에 참여해서 공부를 하셨는지? 어,
저는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사실 공부를 그렇게 막 열심히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취업을 하고 나서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 졸업하고 그 인턴십 가지기 전까지는 저는 이제 앞에 건웅 님이 말해 주셨던 거랑 아마 비슷한 거였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커넥트 재단에서 하는 저도 풀스택 과정을 수강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들을 당시에는 강의는 이제 무료로 열려 있었고 코드 리뷰를 받으려면 한 2만 원 정도 돈 결제해서 이제 코드 리뷰를 받고 제가 고쳐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론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론만 하면은 그게 잘 와닿지도 않고 흥미도 되게 빨리 떨어져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도 내가 개발을 해 보면서 공부를 하자 해서 요새는 이제 유튜브에도 강의가 되게 좋은 게 많고 이제 플랫폼도 되게 많아요. 넥스트 스텝이라고 이제 제가 지금도 강의 듣고 있는 뭐 강의하는 플랫폼이 있고 이런 종류 플랫폼이 되게 찾아보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스터디 같은 걸 구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는 스터디 같은 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온라인 플랫폼 이용해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좀 혼자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러니까 취업 전에는 좀 혼자 공부를 많이 한 편이고 이제 취업하고 나서는 같이 입사한 동기들이나 이제 회사 선배님들하고 같이 스터디를 했었는데 네.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좀 잘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스터디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도움 받으면서 혼자 할 때보다 빨리 이렇게 익힐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혼자 하게 되면 이제 남이 "이 방식이 좋아."라고 알려주는 것보다 혼자 고민해 보고 찾아보면서 얻는 것도 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본인 약간 성향 따라서 네, 하시면 될 알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부스트 캠프가 이 5개월 동안 매일 출퇴근하면서 웹을 이렇게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는 한 80명 정도 그렇게 했는데, 진짜 그분이 다 열정이 진짜 어마어마하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스터디 그룹이 만들어지고, 그걸 계속 이어나가거든요. 무슨 CS 기초 스터디 같은 것도 만들고 그 언어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스터디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안에 스터디 들어가면서 저는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걸 수료하고 나서도 또 따로 인제 이 부스트 캠프라는 그런 사실상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런 게 구축이 됐잖아요. 네. 사람 인맥이. 그래서 그 네. 인맥끼리도 계속 스터디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같이 프로젝트도 해 보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로 많이 공부하고 면접 스터디 같은 것도 해 보면서 준비를 했는데 요즘 최근에 코로나가 쪼끔 이슈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 웬만하면 저는 막 스터디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이슈라 지금은 솔직히 어떻게 잘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일단 무조건 같이 네. 하는 게 추천한다는. 근데 또 뭐, 네. 아무리 혼자 하더라도 인제 자기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솔직히 집중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쵸. 스터디를 통해서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지금 회사에서도 주니어들끼리 스터디 만들어서 계속 공부를 하고 또 있거든요. 다음 질문도 있기 때문에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갈게요. 일단 입사 시 서류 전형에서 이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스펙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 스펙이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프로젝트 경험이 좀 많이 중요를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네. 면접 때도 저는 프로젝트 경험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봤던 편이거든요. 네. 그래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오히려 이해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자격증 같은 거는 이제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중요를 하겠지만 네. 웬만한 IT 쪽에서는 많이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프로젝트라고 하셨는데 이제 보통 뭐 아까 전에 말한 부스트 캠프 프로젝트도 있을 텐데 보통 사실 네, 그런 프로젝트가 많이 없잖아요. 보통 졸업을 한 네, 상태면 뭐 네. 학교 프로젝트 같은 거를 써도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그런 네, 학교 프로젝트도 자기가 완벽히 그거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왜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됐고, 이 어떤 기술을 사용했고, 왜 이 기술을 사용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으면 면접 때도 할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또 붙을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저도 광욱님이 말해준 거랑 완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네, IT 서비스 회사들은 네, 뭐 자격증이나 뭐 어학 성적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로젝트 경험이랑 이제 정말 내가 이걸 왜 이렇게 구현을 했는지, 이걸 구현할 때 왜 이 기술을 썼는지, 이거랑 비교되는 기술은 뭐가 있는데, 뭐 이게 뭐 이 방향에 좋아서 썼다든지, 이렇게 좀 앞에 말해주신 것처럼 내가 이걸 왜 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가는 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랑 또 관련돼가 좀 연계되는 질문인데 다들 일단 스펙에 대해서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좀 스펙을 준비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방금 말한 프로젝트나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딱 말씀드린 정도대로 학교에서 했던 프로젝트도 정말 괜찮은데, 네, 정말 내가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무슨 고민을 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진짜 좀 깊이 고민해 본 걸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말을 할 때랑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만약에 서류랑 뭐 코딩 테스트 이런 거 붙어서 면접에 가게 된다면 이제 남한테 잘 설명할 수 있게 연습을 하고 가는 정도가 저도 형성 선배님이랑 거의 똑같은 입장이고요. 네, 그 네. 자기 프로젝트에 대한 완벽한 이해도 이런 게 제일 진짜 제일 중요한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음, 뭐 프로젝트라면 근데 막 여럿이 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혼자서라도 프로젝트가 좋으니까 어떻게든 뭐 프로젝트 하나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그 프로젝트에서 어떤 기술을 쓰는지 이해도나 이런 걸 높였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기업, 특히나 이제 IT 서비스 기업에 지원을 하려고 하면 코딩 테스트를 좀 많이 보는데 두 분 다 일단 코딩 테스트 보셨나요? 입사하실 때? 네. 네. 아, 네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질문이 코딩 테스트를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는지. 네, 우선 기초적인 지식은 저도 1사번 친구들끼리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네네. 저는 주로 프로그래머스나 백준 사이트 들어가서 좀 문제를 많이 풀어봤어요. 그 풀어보면서 딱 1시간 주어지고 풀어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모르겠다 하면 아예 답을 보아서 여기에 무슨 알고리즘이 들어가는지 이런 걸 보면서 다시 공부하는 방향으로 계속 그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저도 사실 코딩 테스트 그 알고리즘 문제를 잘 푸는 편은 아니었어 가지고 이제 저도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저도 이제 건욱님 말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약간 알고리즘 같은 거는 정말 힘들어요. 사실 저도 이번 신입 공태도 한 번 이렇게 다시 다 봤거든요. 약간 유명하다는 IT 회사들 신입 문제를 봤는데 진짜 정말 어렵고요. 이제 다른 회사들도 되게 어려운 편이라서 사실 알고리즘 공부하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들고 내가 정말 노력을 해도 안 된다 싶은 진짜 그런 지점도 저는 많이 느꼈어 가지고 이제 말해 주신 것처럼 인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코딩 테스트 장벽이 살짝 낮아요. 확실히 네. 내가 쉬운 편이어 가지고 이제 내가 알고리즘을 해 봤는데 좀 자신이 없다, 좀 안 된다 싶으면은 이제 막 엄청 어려운 알고리즘 말고 기본 자료 구조 활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연습을 하면 이제 인턴 코딩 테스트 정도는 보통 쉽게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네. 비교적 쉽게 풀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약간 다른 지원 방향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딩 테스트 할 때 이제 보통 숨겨진 테스트 케이스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주어지는 테스트 케이스 말고 그런 거를 뭐 통과할 수 있는 노하우나 아니면 뭐 그런 걸 실제로 한번 인풋을 만들어 가지고 하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선은 히든 케이스 통과 못하는 경우가 로직을 잘못 잡거나 타임아웃이 나거나 거의 두 가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선 자신의 로직이 뭔가 잘못됐나 확인을 해봤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비고표기법이라 하죠. 그 타임 같은 거 시간을 재봐가지고 이게 나왔을 때 이거보다 얼마나 더 비고로 더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걸 체크를 계속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코딩 테스트 풀면서는. 이게 이제 네. 그 생각으로 그냥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인풋 케이스 이런 걸 넣어보시진 않은 거죠, 따로. 어, 어, 넣어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인풋 케이스, 그러니까 이거 잘못될 것 같다라는 인풋 케이스를 몇 번 넣어본 적은 있어요. 저도 비슷한 입장인데, 근데 네. 이제 회사들마다 코딩 테스트 유형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답을 제출하면 답이 정말 맞았는지 테스트 케이스를 정말 많이 보여주는 회사도 있고, 약간 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그걸 제출했을 때 정말 기본 테스트 케이스 2개 말고는 결과를 안 알려주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도 알고리즘을 잘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엣지 케이스 같은 걸, 그러니까 엣지 케이스라 하면은 이제 인풋에서 뭐 뭐라 해야 되지? 엣지 케이스나 한번 검색을 해 보시고, 네, 네네.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가지고 네. 이제 고런 거 인풋 정도 넣어 보면서, 네, 저도 테스트를 해 보는데, 이제 사실 엄청 막 숨겨진 테스트까지 내가 넣어 보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면접에 이제 관한 질문인데, 아까 해주신 대답이랑 비슷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 보통 면접에는 보통 어떤 내용이나 정보들을 알고 가면, 아니면 보통 면접 때는 어떤 걸 물어보는지 자신의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면접도 굉장히 회사별로 다른 느낌인데, 이제 제가 봤던 곳을 말씀드리면 CS 지식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경력 이직 면접을 보면은 CS 지식을 잘 안 물어보는 편이라 생각을 했는데, 경력도 물론 신입도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고 CS 지식을 엄청 자세하게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딱 학부생 때 우리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수준이면은 충분히 대답할 만한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아주 어려운 수준은 아니고. 그래서 학교 수업에서 뭐 B+ 정도 받을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하면, 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는 정도로 나오는 것 같고, 네. 이제 CS 지식을 크게 안 물어보고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프로젝트 위주로 이렇게 내가 이걸 해 봤다, 예를 들어서 뭐 개발할 때 자바 언어를 써 봤다 하면 그거로부터 자바에 뭐 이런 특성이 있는데 알고 있냐, 뭐 이렇게 이어나가는 식의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거는 지원하고 싶은 회사를 좀 어느 정도 정해서 이런 면접 질문 같은 것도 찾아보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 회사에 좀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게 좀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거의 비슷한데요. 저도 그 회사마다 다 그 면접의 결이라 해야 되나? 그게 다 달라요. 저도 썼는데 그쪽은 좀 약간 CS 기초, 자료 구조, 무슨 언어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봤던 것 같고요. 같은 경우는 저는 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어요.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왜 이 프로젝트를 했는지에 대해서 시작을 해서 점점 이거를 깊이 파고 들어가는 느낌을 주로 꼬리 질문으로 이제 CS 기초까지 가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많이 물어보셔서 이제 회사마다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공통적으로 대부분 그 주 언어를 이제 그 뭐냐
자기소개서 이런 데 쓰게 되면 그 주 언어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는 입사할 때 주 언어가 이제 자바스크립트였는데요. 그래서 네. 그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이제 동작 구조나 이제 비동기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봤어요. 좀 추가적으로 인성 면접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뭐 그냥 틀에 박힌 좀 질문 대답이 제가 알기로는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하셨나요, 대답을? 그런 이제 회사마다 사이트 들어가 보면 그에 대한 약간 인재상 이런 게 네.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인재상에 좀 맞춰서 대답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좀 이제 면접에 조금 더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보통 면접에서 이제 학점이 낮은 경우에 뭐 발생할 수 있는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또 이제 회사를 지원하거나 그럴 때 학점이 낮으면 좀 페널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저는 솔직히 저는 학점은 진짜 막 학고 맞는 이런 수준 이상 아니라면 좀 잘 안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저랑 같이 들어오신 분도 학점이 2.6점대 이렇게로 입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오, 프로젝트 그 위에 말씀했던 것들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진 않아요.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약간 공기업이나 이런 곳에 가려면 학점이 좀 필요할 수 있겠지만 IT 서비스 회사 같은 경우는 정말 앞에 거영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고받을 정도만 아니면 네, 그냥 면접에서 질문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 IT 기업을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IT 기업 쪽에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일을. 만약에 IT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우 보통 어떤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준비하면 되는지 좀 요약해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앞서서 다 말씀해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코딩 테스트를 통과해야지 면접을 갈 수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코딩 테스트 공부하면서 프로젝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험해 보는데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좀 내가 이걸 왜 사용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위에서 다 말씀해서 뭐 별 할 말이 없지만 네. 우선 개발에 대해서 이제 우선은 그 코딩 테스트를 통과하는 게 조금 제일 중요하고요. 코딩 테스트를 통과해야 이제 면접을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선은 그게 제일 중요하고 이제 CS 기초, 이제 자료 구조, 알고리즘,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이제 스터디 경험이나 프로젝트를 이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이제 반복 연습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마지막으로 뭐 취업 뭐 말씀하시지 못한 뭐 도움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우선은 최대한 그러니까 우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이제 그런 외부에서 하는 이제 스터디나 뭐 제가 활동했던 부스트 캠프나 뭐 우아테크 이런 것들 좀 많거든요. 그런 거 음, 찾아보면서 그런 데도 직접 한번 문을 두들기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몇 학년 분들이 듣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점이 막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CS 지식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어서 이제 너무 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막 외우는 공부를 하기보다는 약간 진짜 내가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자 진도를 못 따라가더라도 이 부분은 확실히 이해를 하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약간 학업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때 CS 지식을 많이 물어보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어떤 CS 지식인지 예시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CS 지식이 너무 광범위해서 혹시 특별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CS 파트가 있는지. 우선은 저는 자료 구조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 자료 구조를 모든 게 자료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동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 자료 구조가 우선 제일 처음 공부해야 될 게 이제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위에 이제 만약에 백엔드 개발자가 될 거라면 데이터베이스나 이제 네트워크 기본 지식 같은 거나 아니면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 뭐 자바라든지 코틀린, 뭐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언어에 대한 이해 지식 같은 게 좀 많이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본인이 어떤 직무를 가냐에 따라 좀 다르다고는 생각하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자료 구조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모든 그거에 좀 근간이 되기 때문에 저도 자료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저처럼 웹 개발 쪽을 오신다고 하면 네트워크 지식이나 네, 서버 개발자로 오실 거면 DB나 OS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질문해 주신 게 면접 때 CS 지식을 많이 물어봐서 뭐 특별히 중요한 게 있냐고 해 주셨는데, 이거는 정말 이제 그 면접관님 성향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다 음,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희망하고 있는데 혹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실까요? 어, 네, 저도 이제 프론트엔드 쪽은 잘 모르기는 하는데, 이제 같이 들어온 동기 중에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아까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바스크립트 언어 자체에 대해서 조금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도 제가 알기로 구조 같은 거를 좀 잘 잡고 짜는 게 요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한국 IT 기업들에서는 리액트랑 타입스크립트라는 두 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라이브러리는 한번 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프론트엔드 저는 개발자 저도 희망하시는 분. 프론트엔드 조금 공부를 해서 리액트까지 할 줄 아는데, 네. 그 우선은 프론트엔드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래서 네. 자바스크립트 언어에 대한 완전한 이해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다른 언어랑 약간 살짝 좀 다르거든요. 약간 프로토타이핑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자바스크립트만의 특징적인 그 있는데 그거를 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바닐라 스크립트로도 한번 짜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리액트로도 한번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서 이제 얼마나 학년이 들을지 모르겠는데, 리액트라는 것도 이제 리액트나 앵귤러, 뷰 같은 이런 3대 프레임워크가 있거든요. 그 프레임워크 중 하나라도 이제 뭔가 이제 경험을 해보고, 이제 그쪽에서는 가상돔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상돔에 대한 개념도 조금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김건욱 멘토님한테 질문하는 것 같은데, 네이버 부스트캠프 같은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준비할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저 때는 들어갈 때 코딩 테스트를 2번을 봤어요. 근데 코딩 테스트가 진짜 그 입사 코딩 테스트 수준이 아니고요. 진짜 저희 학교에서 지금 알고리즘 수업이 있잖아요. 네. 알고리즘 수업 또 한 절반 정도만 따라갈 수 있으면 풀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알고리즘을 풀어보고, 이제 들어가서도 이제 지금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4주 동안 교육을 받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더 다음 단계로 가거든요. 그때는 이제 약간 CS를 직접 구현하는 거라서 그래서 CS 기초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네. 우선은 제가 말씀할까요? 네네네. 말씀해 네. 주세요. 백엔드 프레임워크가 우선은 자바 계열 쪽은 이제 스프링이 주로 있어서, 이제 자바나 요즘 코틀린도 좀 있는데, 그 자바나 코틀린 계열로 가실 거면 좀 스프링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시고요.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걸 하고 싶으면 이제 노드.js에서 익스프레스나 이제 익스프레스나 네스트.js라는 프레임워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이썬은 장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언어마다 이제 프레임워크가 한두 개씩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관심 있는 언어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선택해서 팔면 될까요? 네, 전반적으로 프레임워크 자체가 다 기본적인 어느 정도 이제
그 웹을 지원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비슷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뭐 물론 스프링 같은 경우는 DI란 이런 개념이 있어서 조금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우선 본인이 관심 있는 언어에 대해서 프레임워크를 이제 관심 있는 언어를 선택하고 그거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너무 이제 유행에 안 따라가도 된다는 질문 뉘앙스로 하신 것 같은데 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행 같은 게 있잖아요. 보통 프레임워크 같은 것도 그거 위주로 준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유행이면 우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스프링이 거의 뭐 절반 이상 잡고 있어서 스프링을 하면 좋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신입은 그냥 그 프레임워크에 대한 그런 막 완벽히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고 이 웹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냐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웹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프레임워크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언어든 이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같은 입장인데 신입이면 물론 그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워크를 하면 당연히 플러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신입은 오히려 그게 더 좋거든요. 내가 뭐 스프링을 해봤는데 동작 원리를 전혀 모르고 그냥 코드만 이렇게 복붙해서 해봤다 하는 사람이랑 나 정말 처음 보는 희한한 프레임워크를 썼는데 내가 이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랑 뽑으라면 아마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을 뽑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건웅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네, 신입은 이제 뭘 쓰냐보다는 내가 그걸 얼마나 이해하고 쓰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